천연팔부 19권 20건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소요파의 셋째 제자 이추수였습니다. 이추수는 극치의 아름다움을 가졌으며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지만 고작 40세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심지어 말투마저 부드럽기 그지없었으니 그 누구라도 이 여인 앞에서는 살살 녹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이추수가 갑자기 복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매우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는데 이 상처는 바로 동모가 남긴 복수의 흔적이었으니 이때 동모의 무공은 아직도 10분의 1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악녀의 손에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동모였습니다. 마침 허죽에게 빼앗은 소요파 장문인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고 있었는데 이 반지를 내밀며 소요파를 배신할 생각이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을 뿐 그 누구도 이추수의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모의 절단된 엄지손가락만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그제야 이추수의 실체를 알아챈 허죽이 말리려 해봤지만 별다른 무공 없이 내공만 높았던 허죽은 이추수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추수가 동모의 다리 하나를 확 뜯어버렸습니다. 동모는 괴로워했고 상처에서는 피가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모가 말했습니다. 이 허죽은 무해자의 제자니 이 녀석만큼은 살려 죽어라 라고 말이죠.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허죽은 잽싸게 동모를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더 이상 길은 없고 천길 낭떠러지만 있었으니 결국 끝도 안 보이는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자가 무공을 전부 회복한 동모였다면 나무줄기나 바위 같은 것을 잡아 떨어지는 속도를 늦췄을 겁니다. 하지만 허죽은 그런 기질을 부릴지도 몰랐고 등에는 동모까지 업고 있었으니 낙하 속도가 더 가속되어 피떡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절벽 아래 있었던 모형복이 하늘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떨어져오자 급히 두전성이를 발휘해 막아냈습니다. 이 두전성이가 상대방의 공격을 다시 되돌려주는 무공이었기에 망정이었지 소봉의 강룡 18장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튕겨져서 지면으로 무섭게 처박히고 있었는데 또 마침 다네도 여기 있었습니다. 다네가 허죽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구해주겠다며 허죽을 등으로 받아 능파미보로 미친 듯이 내달리니 서서히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허죽은 모형복과 다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죽이 아니라 미음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추수가 절벽을 사선으로 횡단하며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속도가 수직 낙하로 떨어진 허죽과 비슷한 지경이었으니 하여 허죽은 동모를 업은 채로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모의 성격은 난폭하다 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합리적이었으며 지혜로운 편이었습니다. 이추수를 피해 도망갈 곳을 궁리하다가 좋은 수가 떠오르자 허죽을 그리로 향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는 동안 허죽에게 자신의 절정무학도 알려주었고 다행히 허죽도 암기력이 좋은 편이라 금방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일 만에 도피처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하국의 황궁이었습니다. 이추수는 원래 서하국의 황태후였고 하여 차라리 이추수의 등잔 밑으로 숨어들자는 계획이었죠. 거기다 이처럼 황궁한 석빙고 지하 3층 안에 숨는다면 그 아무리 이추수라도 절대 찾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얼음 창고 안에서 팔왕육합 유아독존 무공을 앞으로 80일만 더 연공하면 그 잘난 이추수도 동모에게는 상대가 안 될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었습니다. 황궁에는 기름진 음식들이 지천이었으니 이렇게 훔쳐와서 먹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곧 죽어도 육류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허죽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승이니 불문의 제자니 또 나무 아미타불 거리면서 안 먹길래 동모도 슬슬 빡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동모도 그냥 풀떼기를 구해다가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호승심 때문에 이 소화상을 꼭 이겨먹고 싶었습니다.
하여 10일 동안이나 굶겨봤지만 허죽은 끝내 고기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으니 이대로 져줄 동무가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 고기를 쑤셔 넣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강제로 육류를 먹이고는 이것은 육류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부드럽고 향기롭단 말인가? 그거 참 맛 좋겠구나 해서 눈을 떴는데 웬걸 알몸의 여인이 허죽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먹을 거라면 힘들더라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이 얼음 창고에 알몸의 여인이 안겨 있자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하여 이날만도 수차례 거사를 치룬 호색 허준이었습니다. 이때 알몸의 여인은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고 허죽도 꿈이라 여겼기에 두 사람은 그저 쾌락에만 몸을 맡겼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탐닉한 지 4일째가 되는 날 서로에게 애칭도 붙여 주었습니다. 허죽에게는 몽락이라고 했고 여인에게는 몽고라고 했죠. 불이 꺼져 있어 서로의 얼굴은 모르지만 몽랑과 몽고는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동무였습니다. 몽고의 혈도를 짚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고 다시 돌아와서는 허죽을 조롱했습니다. 불문의 제자가 음계를 범했는데 이젠 어쩔 것이냐라고요. 번뜩 수치심이 솟아나 그대로 얼음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 자결하려 했습니다. 동무 역시 예상 못한 일이었지만 워낙 내공이 높은 허죽은 무사할 수 있었고 곧 회복돼서는 하는 말이 사백님 혹시 그 여인을 또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이로써 동무와 허죽의 자존심 대결은 동무의 승리가 확실시 되어 갔습니다. 동무가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면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했죠. 우선 자신에게 절정의 무학을 배워 자신과 이추수가 싸울 때 옆에서 살짝만 도와달라고요. 원래는 동무 혼자 이추수를 해치울 수 있었지만 현재 동무는 다리가 잘려 공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허죽의 주특기 불문의 제자는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럼 이만 소림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러면 동무와 허죽의 자존심 대결에서 허죽이 우세승을 할 판이었습니다. 어찌 동무가 패배를 하겠습니까? 즉시 허죽에게 9개의 암기를 날렸는데 이 암기가 그 유명한 생사부였습니다. 즉시 허죽은 쓰러졌고 동시에 생사부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아프다며 살려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동무는 생사부를 해독하는 무공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이를 어찌 허죽이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착실히도 무공을 배워 생사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은 허죽이 배운 무공은 생사부도 제거할 수 있었지만 동무만의 절정의 무학인 천산절매소와 천산육양장이었으니 하루가 다르게 허죽의 무공은 상승되기 시작했고 어느덧 600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단 하루만 더 연구하면 동무도 원래의 무공을 전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청난 내공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추수가 황궁에 도착해서 동무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이추수가 이 넓은 대륙에서 끝내 동무를 찾아냈다는 것은 김룡소설에서 가장 높은 공력을 가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천성동무가 이렇게 하루만 더 연구한다면 이추수조차 죽을 일만 남은 거였습니다. 또한 황궁은 지극히 넓어 정확히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이대로라면 동무의 승리가 확실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오히려 초조해진 것은 이추수였는데 이추수가 무해자와 나눴던 음란한 말들을 다시 내공으로 퍼뜨리자 그걸 못 참고 크게 욕짓거리를 쏟아내고 마는 동무였습니다. 결국 얼음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고 있었고 동무도 완벽히 연구하지는 못했어도 9월 정도는 회복한 터라 수십 년간 무해자를 두고 쌓아온 원한들이 폭발할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해자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 두 여인들의 한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역시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싸워댔습니다. 얼음창고 안에는 펑펑펑 서로의 장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을 뿐 천하제일의 두 고수가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이추수는 900인력이었으며 동무는 850인력이었습니다. 만약 하루가 더 지났다면
동무는 천인역이 되었을 것이었죠. 차이를 알고 시작한 싸움이지만 동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허죽이 도와주겠지라고요. 개뿔, 허죽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200초가 지나자 동무는 슬슬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요. 하여 동무는 일부러 이추수의 장에 가슴팍을 얻어맞고는 그대로 죽은 채를 했습니다. 이추수도 죽은 채를 하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고요. 하여 다가가 쓰러져 있는 동무에게 다시 한번 강한 일장을 날렸습니다. 이 허죽이 이성을 잃고는 이추수에게 미친 듯 달려들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잔인하냐며 동무의 유해를 해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웬걸 허죽이 생각보다 잘 싸우는 거였습니다. 물론 곧 허죽의 혈도를 짚어 제압을 했지만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긴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정신을 판 사이에 벼락같이 몸을 일으켜 이추수를 공격해오는 동무였으니 분명 치명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공격에는 생사부 암기도 같이 심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동무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동무도 부상이 너무 심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허죽은 혈도를 짚인 채 동무와 이추수 사이에 있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꺼내 서로를 죽이려고 공격했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의 힘은 탯줄로 밥 먹던 수준밖에 안 되었으니 하여 허죽을 매개체로 하여 내력 공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둘 중에 내력이 더 낮은 사람이 죽게 되는 공격이었는데 이때 마침 얼음창고에 불이 나 그로 인해 얼음이 녹아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어느새 세 명 모두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불어난 물에 불이 금세 꺼졌는데 문제는 이 물들이 다시 얼어버리고 말았으니 하여 동무와 이추수가 발산한 내력 공격이 그대로 허죽의 몸 안에서 갇힌 채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허죽의 몸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요파의 내공은 한 줄기에서 나온 것이라 동무의 내력 공격이 허죽의 몸 안에서 융화되어 하나가 됐고 이추수의 내력 공격도 마찬가지로 융화되더니 온전히 허죽의 내공으로 모두 다가 축적돼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연팔부 19권 20권이 끝났습니다.